문재인 대세론으로 싱겁게 끝날 것 같았던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안희정 지사의 약진으로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돌풍의 원인과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설 연휴 직후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가 2월 3, 4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문재인 전 대표 30.2, 안희정 지사 14.1 이렇게 2위에 올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를 봤었는데 당시에는 지지층 안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는 61.5, 안희정 지사는 17.3, 3배가 넘는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봤는데 그 이후 조사에서는 조금씩 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온 조사가 이제 한국갤럽이 이제 주간 조사를 하니까 나온 게 있는데 2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조사했던 결과가 이제 갤럽 조사는 최신 버전인데 이거를 갤럽 그 일주일 전 조사하고 이제 일주일 상간에 그 비교를 해보면 좀 수치상으로는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요, 확실히. 그러니까 전체 전국 평균은 문재인, 안희정 이게 이제 32대 10에서 29대 19 이렇게 10%포인트 차로 좁혀졌는데 안을 뜯어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변화가 있어요. 64대 57, 아니 64대 13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네. 그러다 이게 57대 20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7%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문재인 지지도에서 빠지는 만큼 안희정 지사한테 올라가는 네. 이런 그 숫자가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요 이제 야권의 지지 기반인 그 호남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표가 41% 그리고 안희정 9%였는데 이게 또 31대 20으로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가 또 이렇게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또 스스로 진보라고 이렇게 밝히는 이런 응답자들의 변화에서도 똑같이 7%포인트가 이쪽에서 빠지고 안 지사가 또 7%포인트 오르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안희정 지사는 본인이 중도 통합 그렇게 그 노선을 잡았습니다. 그 전통 야당인 민주당의 노선과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동안 그 2002년에 새청년 민주당 그때 이인재 후보보다 오히려 더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있어서 전통적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들의 마음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분석이 조금씩 지금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이 집토끼들을 끌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집토끼들은 안희정 지사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제 3대1 정도로 문재인 대표가 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미세한 변화가 이제 큰 흐름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잠시 미시적인 효과냐 이건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어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대세론 가지고 뭔가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주자가 나타나니까 2002년을 생각하는 거죠. 뭔가 대역전 드라마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효과 때문에 안희정 지사를 좀 지지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남을 좀 봐야 됩니다. 호남의 좀 장년층에서는 아직도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는데요. 문재인 아닌 사람 중에서 야권의 유력 주자로 계속 좀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 총선 때는 이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작년 말에 촛불 국면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으로 이동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안희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호남 장년층의 문재인 대표에게 마음을 별로 주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좀 옮겨 다니는 이런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안희정 효과라고 할까요? 안희정 돌풍 같은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인 것 같다. 몰아주다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권 안에서도 뭐 다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약간 저해오는 그런 층들이 많았는데, 안희정 지사는 좀 그와 좀 다른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좀 그런 이동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사퇴 효과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충청에서 좀 강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충청 지역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걸로,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전 중부로까지 확산될지 수도권까지 북상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반기문 사퇴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상 효과,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면 일단 주목을 끌게 돼 있는 거죠. 2012년에 안철수, 또 2016년에 이재명 했듯이 지금은 또 안희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상품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좀 주목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뭐 경사가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밋밋할 것 같은 경선판이 아주 역동성을 띠기 시작했고요. 이 그 역동성의 배경에는 승복이라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다른 두 사람이 절대 승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새로 경선에서 이긴 사람의 본선 당선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가 이변을 일으켜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문재인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안희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는 지금 대단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서 더 나은 선택은 없는 건지 이렇게 한번 스캔 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는 젊습니다. 50대 초반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희정은 차차기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이번이 안희정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일단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실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된다. 그 다음에는 안희정 지사한테 좀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싶어요. 둘 다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지금도 뭐 노무현 적자, DJ 적자 이런 서로 이제 다툼을 좀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문재인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아주 그런 그동안의 뭐 친노 패권이다 이런 걸 불식시킬 정도로 국정 운영을 아주 완벽하게 잘한다. 이러면은 또 이제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좀 가능성 매우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이제 이른바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회고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게 2002년도입니다. 네. 그런데 1992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낙선을 하고 야당의 최고위원을 할 때 1993년, 1994년에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 이런 걸 하면 노무현, 뭐 이부영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여론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주 그 높은 점수를 얻었었습니다. 그랬던 노무현이 10년 뒤에 실제로 대통령이 된 거죠. 저는 안희정이라는 아주 괜찮은 정치인이 지금 막 등장을 중앙 정치 무대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그 잠재력은 5년 뒤 또는 10년 뒤에도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다. 이미 사실은 성공한 정치인이 됐다.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 우리 한겨레와 대선주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호영 선임 기자가 이제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경로로 대통령이 될 거냐 물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되려고 하시는 건지 대통령 당선까지의 경로를 좀 압축해서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고 이기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민주당 경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제 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희정 지사 지금 탄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민주당의 그 당내 기반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표보다는 뭐 너무나 취약한 네. 그런 상태입니다. 최고위원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른바 그 안희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안희정 지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이념 노선도 좀 온건 합리 이런 성향에서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가깝고요. 그래서 일단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 원내에서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추미애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 조직적 기반에서 과연 얼마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총동원 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희정 지사 혼자 힘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경선 후보가 된다면, 경선에서 이겨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뭐 문재인 대표라든가 추미애 대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세를 모아야 할 것이고요. 지금 비문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문 세력과의 어떤 연대, 뭐 이것도 한번 안희정 지사로서는 구상할 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비문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국민의당 쪽으로 비주류가 많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김부겸이라든가 뭐 박원순, 또 이재명 이런 사람들하고 뭐 어떤 비문 연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경선 1차 투표에서 바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차 경선 끝나고 나서 결선 투표에서 뭐 연대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대세를 자부를 했는데 지금 긴장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당내 경선이 문제니까 경선에서 계속 대세론을 밀고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권 교체에 확실한 그 적자다. 그래서 그걸 밀고 갈 테고 또 하나 이제 병행하는 게 이제 포용이겠죠. 아무래도 뭐 친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걸 좀 약간 그 야권 측에서도 넓혀야 되니까 뭔가 저 지지층을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호남 출신 인물들을 많이 이제 캠프에 기용을 했죠.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이랄지 송영길 총괄 선대본부장, 또 임종석 비서실장, 또 뭐 강기정 상황실장 이런 분들 다 그 호남 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포용 전략을 이어가면서 할 테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경선 막바지 그리고 또 본선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새누리당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이른바 친노 세력들을 겨냥해서 뭐 제2의 뭐 최순실이다 뭐 이런 이제 공격을 많이 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도 문 전 대표가 이제 그런 걸 불식시켜야겠죠. 내가 어떤 인해장막에 쌓여서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실제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 쪽에서 뭐 별로 그렇게 긴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긴장하는 척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이제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경선에서 좀 상당히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 참모들을 호남 사람들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선에 대비해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텔레비전 토론 같은 걸 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외향적으로 보면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왜 토론을 하지 않느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저는 재수생이 일단 수험장에 들어가면 떨지 않듯이 텔레비전 토론을 시작하면 문재인 대표가 뜻밖의 좀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4명, 최성 고양시장까지 4명이 앉아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각이 서는 사람은 사실은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거기서 좀 잘 어떤 큰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관리를 잘 하면 약간의 이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실제 세부적인 정책의 강론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텔레비전 토론 같은 것들을 이제 경선 과정에서 좀 지켜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또 인기, 매력 포인트 이런 것들이 아마 금방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 성환영 선임 기자는 안희정 지사를 직접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가까이 장시간 대화를 나눠본 어떻던가요? 느낌이? 뭐 매력적인 정치인이죠. 네. 또 새로운 정치인이고 자신이 있고 어떤 그 큰 담론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나는 뭐 보수와 진보에 갇히고 싶지 않다. 또 대한민국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들을 이제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그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젊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묘한 것은 안희정 지사의 희정이라는 게 옛날 그 선친이 그 박정희의 이름 거꾸로 정희를 네, 뒤집어서 그렇죠. 한자가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희정이라고 이제 지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랬었냐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뭐 호감을 나타내는 이런 것이 있고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난 거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룰은 상당히 이번에 좀 특별합니다. 그 민주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그냥 선거인단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한 표가 당원들의 한 표랑 똑같이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이거 완전 국민 경선제인데 이게 민주당 경선 판세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외부 확장성이 큰 안희정 지사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을 했고 뭐 핸드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네.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조건이 누구나 여기서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는 사실 당내 싸움에서 밀리는 안희정 지사한테는 굉장히 일단 호호 조건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희정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선거인단 자체가 굉장히 그 지난번보다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당 경선에 108만 명이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당에서 보면은 일단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지지율이 굉장히 그 다 합산하면 꽤 한 50%, 60% 이렇게 되니까 그 각각의 지지층들이 참여한다고 할 때 뭐 150만도 넘을 수 있고 뭐 200만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당한테 좋은 상황이죠. 민주당 차원에서 지지층들을 다 이렇게 호응을 이렇게 일단 테두리에 묶어놓는 이런 건데 그 과정에 이제 물론 이제 경선 선거인단도 일종의 이제 동원 캠페인 같은 게 이제 되죠. 대대적으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전부 다 자기 그 SNS 부들들이 있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튼간에 그 기존 조직을 무너뜨릴 정도로 과연 이게 그런 효과를 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다이내믹스 안희정 지사가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지켜보게 하는 아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도 선거인단 신청을 하려고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열린다고 합니다. 네. 워낙 한꺼번에 이제 폭주해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까지 이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새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강남에 굉장히 보수적 성향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도들한테 민주당의 선거인단으로 아무나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 등록해서 안희정을 찍어라. 신도가 이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니까. 문재인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역선택을 가서 해라.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할 때
상대 정당의 약한 후보를 가서 뽑아놓으면 우리 정당 후보가 이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걸 전략적 선택이라고도 하고 학술적으로는 전략적 투표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우리 이제 언론 용어로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서 찍을 것이냐.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전략적 투표, 전략적 선택에 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지만 학술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면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경선을 흥행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그 역선택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에 지금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안희정 지사를 좋아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지금 선거인단으로 대거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 좀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 흥미로운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고로 경쟁은 치열해야 재밌는 법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검증과 더 나은 토론이 이루어질 겁니다. 본선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예방주사가 될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전력을 다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